건강을 위해 드신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썩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단 한 번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줄 알았는데 만성신부전,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독증, 알아챘을 땐 투석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오히려 콩팥을 되살리는 식품 4가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콩팥이 왜 조용히 망가지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과 수분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고 필요 없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걸 걸러내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중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독소와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일을 거뜬히 해냅니다.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회복됩니다. 짜게 먹어도 금방 소변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나이 든 콩팥은 다릅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빠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같은 양의 칼륨을 먹어도 배출이 안 됩니다. 필터가 낡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이 정교한 작업을 담당하는 게 사구체라는 역과 장치입니다. 콩팥 하나에 약 100만 개, 양쪽 합쳐서 200만 개의 사구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간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아뭅니다. 하지만 사구체는 다릅니다. 한번 죽으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손상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50대가 되면은 약 10만 개가 사라집니다.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 이르면은 30만 개 이상이 이미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전체의 15%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아있는 사구체가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쓰러지면 남은 사람이 2배, 3배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버티던 사구체마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게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젊은 분들은 보통 90에서 120 사이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은 절반 이상이 GFR 60 아래로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성인의 53%가 본인도 모르게 만성 콩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GFR 60 이하면은 만성 콩팥병 3기로 진단합니다. 30 이하면은 심각한 상태, 15 이하가 되면은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GFR 50이면은 여행 가면은 화장실부터 찾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습니다. GFR 30이면은 국물 한번 잘못 먹으면은 이틀을 붓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가는 날이 잦아집니다. GFR 20이면은 감기 한번 걸리면은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반응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60이냐 59냐 그 차이가 정상과 만성 콩팥병의 경계입니다. GFR이 60 아래로 떨어져도 몸은 여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피로하고 입맛이 없어도 나이 탓이려니 넘기게 됩니다. 바로 이게 콩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순자 어르신,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아침 과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GFR 40이라는 결과를 받고 믿을 수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소변도 잘 나오고 붓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박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콩팥은 정말 그렇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조금만 일찍 아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이 붓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은 빠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콩팥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양말 자국이 안 사라집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남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누르면은 움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건 몸에 물이 고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소변 거품이 안 사라집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보십시오.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라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 여과막이 손상된 겁니다. 네 번째,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깹니다. 예전에는 아침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밤마다 화장실에 갑니다.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가렵고 입냄새가 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습제를 발라도 계속 가렵습니다. 입에서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납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커피나 국물 먹고 유난히 심하게 붓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얼굴이 붓습니다. 찌개 한 그릇 먹었는데 다음날 손이 붓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유독 심합니다.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을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크레아틴인, GFR, 소변 검사,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해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륨이 쌓입니다. 칼륨은 원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무서운 건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칼륨이 조금씩 쌓여도 몸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를 넘깁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7을 넘기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경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 칼륨이 심장을 멈추게 할까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규칙적인 전기 자극이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겁니다. 칼륨은 이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당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은 전기 흐름이 엉켜버립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연간 4,700건 이상 발생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루에 13명이 칼륨 때문에 심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붓고 손가락이 붓고 나중에는 폐에까지 물이 찹니다. 폐부종이 오면은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누워 있으면 더 답답해서 밤새 앉아서 잠을 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요독증입니다.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같은 독소들이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속이 메스꺼립니다.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가렵고 잠을 못 잡니다.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 3가지 문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칼륨 많은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첫 번째, 수박입니다. 수박의 수분 함량은 92%입니다. 수박 한 조각이 물 1.5 컵에 해당합니다. 한 통의 4분의 1만 드셔도 물 6컵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물을 걸러내서 2~3시간 안에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고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신발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손가락이 붓고 얼굴이 붓습니다. 계속 쌓이면 폐에까지 물이 찹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살 김영자 어르신,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폐에 물이 찬 폐부종이었습니다. 검사해보니 GFR 38, 콩팥 기능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박에는 칼륨도 많습니다. 100g당 112mg, 수박 4조각이면 칼륨 500mg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수박의 수분과 칼륨이 동시에 쌓이면 심장과 폐 모두 위험해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수박을 드시더라도 한두 조각으로 제한하십시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참외입니다. 참외 한 개에 칼륨이 460mg 들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 정도입니다. 참외 4~5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문제는 참외가 작고 달아서 한두 개로 멈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살 이성우 어르신, 참외를 좋아해서 하루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니 칼륨 수치 6.7, 정상 상한선이 5.5인데 그걸 훨씬 넘긴 겁니다. 심전도에도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결국 투석까지 가셨습니다. 참외의 당분도 문제입니다. 참외 한 개의 당분이 약 15g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미 약해진 사구체에 추가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참외는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자체보다 주스가 더 문제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칼륨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한 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은 오렌지가 서너 개 들어갑니다. 칼륨이 600에서 800mg으로 농축됩니다. 당분도 3~4배로 늘어납니다. 시판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농축액을 희석해서 만들기 때문에 칼륨과 당분이 생과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방부제와 첨가물까지 들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살 최진호 어르신, 당뇨가 있으셨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비타민C가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단백뇨입니다. 콩팥의 역과막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렌지 주스의 당분과 칼륨이 더해지니 콩팥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최 어르신은 주스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를 드시려면 주스 말고 생과일로 드십시오. 그것도 하루 반개에서 1개로 제한하십시오. 네 번째,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에 칼륨이 약 300mg입니다. 골드 키위는 더 높아서 350mg입니다. 키위 주스를 만들려면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한 잔에 1200mg 이상, 콩팥병 환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키위까지 드시면은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살 박영순 어르신, 혈압약을 드시면서 매일 키위 주스를 드셨습니다. 변비에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칼륨 수치 7점이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키위에 비타민C도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C가 좋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바뀝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키위는 하루 1개 이하로 드십시오. 혈압약 드시는 분은 반개도 많을 수 있습니다. 주스는 절대 피하십시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좋은 과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 칼륨이 77mg입니다. 수박의 3분의 1, 참외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이게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28%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100g 정도. 손바닥의 한 줌 분량입니다. 식후 1시간쯤 드시면 됩니다.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0번 이상 씹으십시오. 안토시아닌이 입안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삼키면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살 김정숙 어르신, 크레아티닌 수치가 2.5였습니다. 투석 경고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고 식습관을 바꾸신 뒤 크레아티닌이 1.9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서 설포라판으로 바뀝니다. 설포라판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비타민 K와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적고 영양은 높습니다. 콩팥 환자에게 이상적인 채소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7살 박영수 어르신, GFR이 18까지 떨어져서 투석 직전 단계였습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저칼륨 식단으로 바꾸시고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투석 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사구체를 보호합니다. 손상된 엽과막이 더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딸기의 빨간색도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은 100g당 약 150mg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콩팥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로 6에서 8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딸기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세척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에 5분 담갔다가 다시 헹구시면 더 깨끗합니다. 다른 과일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십시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73살 정미경 어르신, 소변에서 단백질이 계속 나오셨습니다. 콩팥 엽과막이 손상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딸기를 꾸준히 드시고 식습관을 바꾸신 뒤 단백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염증 수치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선생님, 과일 먹으면서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정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오렌지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파프리카의 큰 장점입니다. 비타민C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칼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 색깔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은 혈당이 높아서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이 이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살 김철수 어르신 당뇨병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GFR이 매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프리카를 포함한 저칼륨 식단을 시작하시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투석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김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식품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위장 기능이 느려집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소화되는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입니다. 그만큼 칼륨이 혈액에 오래 머뭅니다. 인슐린 반응도 둔해집니다. 과일의 당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당이 더 오래, 더 높이 올라갑니다. 드시는 약도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 약들이 과일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이 60대 이후에는 바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후 1시간 동안에 드십시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게 콩팥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식후 1시간쯤 드시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십시오. 밤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칼륨 배출 속도가 낮 시간에 70%밖에 안 됩니다.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칼륨이 밤새 몸에 쌓입니다. 자기 전에 수박 한 조각, 이게 밤사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십시오. 콩팥이 약하신 분은 하루 과일 섭취량을 주먹 하나 크기로 제한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2-3번에 나눠서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콩팥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눠서 드시면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만나면은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과일의 항산화 성분도 파괴됩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드십시오. 유제품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네 번째, 약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ACE 억제제, ARB 계열 약은 칼륨 배출을 막습니다. 약을 드시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은 칼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몽은 약 성분 분해를 방해합니다.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최소 30번 씹으십시오. 과일을 빨리 삼키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당분 흡수도 빨라집니다. 30번 이상 꼭꼭 씹으시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합니다.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과일이 약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68살 박성은 어르신, 1년 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크레아티닌 3.4, GFR 21, 칼륨 5.9, 다리와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GFR 21이면 콩팥 기능이 5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15 아래로 떨어지면 투석입니다. 박 어르신은 투석까지 한 발짝 남은 상태였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1개, 점심 후에 오렌지 주스 1잔, 저녁에는 수박이나 참외를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하려고 과일을 챙겨 드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들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수박, 참외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블루베리와 딸기를 소량씩 드셨습니다. 식후 1시간에 하루 한 줌씩만. 한 달 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륨이 5.9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부종도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신발이 들어가요. 오랜만이에요. 석 달 뒤 2번째 검사.
크레아티닌이 3.4에서 2.8로 내려왔습니다. GFR이 21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구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지만 남은 사구체의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박어르신의 수치입니다. 크레아티닌 2.3, GFR 31, 칼륨 4.8, 투석 경계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투석실에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어요. 냉장고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박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과일이 모든 분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콩팥 기능에 따라 맞는 과일이 다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GFR이 60이 할 때. 둘, 칼륨 수치가 5.5 이상일 때. 셋,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실 때. 넷, 부종이 있거나 소변량이 줄었을 때. 다섯,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 중일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콩팥 관련 검사를 받으십시오. 크레아티닌, GFR, 칼륨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음식이 내 몸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콩팥 수치에 맞는 식습관, 그게 진짜 건강식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제 수치에서 이 과일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1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과일,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 특히 주스는 절대 피하십시오. 콩팥을 지켜주는 식품,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 식후 1시간에 소량씩 드십시오. 오늘 냉장고를 여십시오. 수박이 있으면 가족에게 드리십시오. 참외가 있으면 양을 확 줄이십시오. 대신 블루베리 한 팩을 사 오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어디에 계실지를 결정합니다. 투석실 침대 위인지, 공원 벤치 위인지 선택은 오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콩팥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콩팥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의 10년 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